쌤 주랭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늘은 사업병 걸린 남편에 대해서 이혼할지 고쳐 살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네. 사업병. 그러니까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 이미 몇 번 말아 먹었는데도 여전히 꿈을 못 버리고 요번엔 진짜 되는 거다, 이거는 되는 아이템이다, 좋은 아이디어다, 누구한테 투자를 받기로 했다 하면서 계속 일을 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사람 주변에는 꼭 이제 막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형님들. 끊임없이 꼬셔요. 이건 정말 되는 거다. 너니까 알려주는 거다. 막 이러면서 돈 좀 생겼다 하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. 귀 얇은 우리 남편한테. 귀 얇은 우리 남편한테 가서 막 속삭거리를 합니다. 그러면 남편도 넘어가는 거예요. 그게 사업병의 초기죠. 미치겠네요. 네.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남편이 허세가 좀 있어. 허세끼가 있고 좀 우쭐거리기 좋아하고 남들이 막 우쭈쭈 해주면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인 거야. 있네. 끼가 있네. 근데 그 허세를 뒷받침을 해주고 옆에서 잘한다, 이번엔 된다, 그래 화이팅, 막 주변인들이 이렇게 하니까는 최고의 조합을 이뤄가지고 자꾸 사고를 치는 거죠. 그렇죠. 이 사람들은 단골 멘트가 있어요. 내 나이에 어디 가서 안 써준다. 나 이제 어디 가서 취업 못해. 나 내 사업 해야 돼. 꼭 정신승리야, 정신승리. 그치. 그런 사람들이 또 하는 말 있지. 뭐요? 나는 남의 밑에서는 죽어도 일 못한다. 지가 멀어도 된다고. 그리고 야, 그거 월급 푼돈 벌려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일을 하냐? 어디 가서 푼돈이라도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남의 밑에서 일을 못한다고 그거 푼돈이라고 이러면서 일을 안 해오고 자꾸 사업만 하고 싶어 하는 거야. 사업병 걸려가지고. 그러니까는 집 팔고 뭐 팔고 온 가족 신용대출에 보증에 막 줄줄이 빚을 내가지고 사업한답시고 하다가 말아먹는 거지. 근데 이제 제대로 된 경제관념을 가진 가족들,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들이죠. 와이프들이 생계를 떠맡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보람도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렇다고 자기야 좀 더 생각해봐, 내가 좀 더 알아볼게 막 이러면은 와이프 탓을 하는 거야. 어떻게? 야, 이거 이렇게 초친다고. 재수없게 여자가 뭐 이런 거? 뭐 그럴 수도 있고. 야, 돈 먹줄망정, 너 이번엔 진짜인데 너 나중에 나 책임질 거야 막 이러면서.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 줄 알아? 너 사모님 만들어 준다잖아 이런 거? 너 많이 본 것 많아가지고. 그치. 그리고 또 이제 조그만 돈 맛을 보면 또 허풍에 허세, 팔랑기가 또 팔랑팔랑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요? 있어요.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는 없는 일이 없습니다. 제 친구의 형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다가 잘하던 사업체를 갑자기 전혀 생뚱맞은 걸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 친구 적금까지 털어쓰고 친정 엄마 아빠도 털어쓰고 싹 다 털어써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크게 차렸는데 정말 쫄딱 망한 거예요. 한 푼도 못 건졌어요. 남은 거는 그냥 팔다 남은 물건들 뿐. 그래가지고 이혼했어요. 진짜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겠다. 온 가족이 마음고생하고 또 이혼까지 하면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팍팍 박은 거야. 게다가 딸 하나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. 맨몸으로. 그래, 돼지 다 털어먹었으니까 온 세상에. 그리고 내 친구가 그걸 자기 돈도 털어먹었지. 언니 이혼하고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지켜봐야 되지. 진짜 한 1, 2년간은 지옥이었다 그랬어요. 그렇겠네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주변에서 사업해서 크게 돈 벌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까 그 형부처럼 자기가 해가지고 뭐 해서 좀 성공의 맛을 봤어. 그러면 이걸 확장하고 싶어 하잖아요. 사람이 욕심이. 그러니까 그죠. 나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번에 대표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고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일반인이랑 다르더만.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푼돈 아껴봐야 푼돈이지 이거 뭐 대박 치면 한 방에 만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맞아. 일반 사람들은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놓고 당장 생활비가 없는 상황이면 불안하잖아요. 불안하지. 불안한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. 그래도 우리는 여보 우리 그래도 빚은 없잖아. 내가 이렇게 다 갖다 써서 우리가 생활비는 없을지언정 우리가 큰 빚은 없잖아 여보 이러면서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너무 안일하네요. 너무 안일하죠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빚이 몇 억이 있잖아? 몇 억씩 있어도 이자내면 되는데 뭔 걱정이야 막 이런다니까? 그러니까 원금을 언제 갚죠 그러면? 원금은 없는 돈인가 근데 이제 나도 약간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사회생활을 하니까 진짜 씨발 족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남자들은 그게 더 심할 거 아니야. 이거 해봤자 열심히 해봤자 내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도 아니고 월급 얼마 받는 건데 막 열심히 하기 싫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할 거예요. 근데 이게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들은 내 주제를 아니까 이걸 참는 거지. 내가 나가가지고 사장 노릇할 자신도 없고 내가 그만한 능력도 없고
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참는 건데 이 사업병 걸린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더만. 그랬으면 어떻게 이게 어떻게 살아야 돼? 이혼해야 돼 말아야 돼?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.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이혼을 참아야 되냐. 내가 생각해도 남편이 이 사업에서 요걸 할 때 이거 운이 좀 안 좋았어. 코로나가 터졌다거나 IMF가 터졌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내가 볼 때 이 남편은 그릇이 돼. 얘가 능력도 있고 요걸 잘 할 수 있는 인간인데 운이 나빴어. 그런 경우에는 이혼 안 하고 도전을 할 수 있지. 그러면 막 도와주고 싶지. 내가 봐도 깜냥이 돼. 그러면 나 같아도 쌈짓돈 털어가지고 좀 해주겠다. 그치, 그치. 해봐.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남자가 내가 봤을 때도 이 남자가 허세가 심하고 관리 능력도 안 되고 맨날 헛짓하고 다니고 내가 봤을 때도 얘가 한심하다. 그런 경우는 이혼을 생각하는 게 낫죠. 막 말을 막 그따위로 해. 막 난 남 밑에서 일 못해 뭐 이런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은 고쳐살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치. 그러니까 남의 밑에서도 수년간 잘 일해왔고 성실하고 경제관념 있으면 좀 믿어주자.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쳐가냐가 문제인 거야. 방법이 있나요? 첫째, 네. 일단 같이 살기로 이혼 안 하기로 했으면 네. 바가지만 긁지 말고 기죽이지 말고 네. 시어머니 같죠? 네. 네. 어쨌든 간에 근데 같이 살 거면은 남편 길을 너무 죽이면 또 안 되잖아. 사업 한다는데 기죽이지 말고 사업장에 같이 나가야 돼. 나가가지고 나도 자영업이면 같이 나가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일하고 주도적으로 아내분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내가 부사장이다라는 마음으로. 그치. 내 돈 들어갔잖아. 공동대표죠. 어떻게 보면 그렇지. 부부니까 공동대표예요. 그렇지. 이게 망하면 어차피 같이 책임지는 거거든. 맞아. 애 새끼들 다 달린 일이거든. 맞아. 그러니까는 진짜 막말로 카운터라도 보고 경리도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나도 책임진다는 각오로 덤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나중에 이게 잘 돼도 내가 할 말이 있지. 그렇네. 내가 같이 했으니까. 그렇네. 그리고 만약에 망해도 미련이 없을 거 아니야. 미련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. 원래 내가 나가서 같이 일해봤더니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. 이런 그치. 생각이라도 들잖아. 그치. 그리고 남편에 대해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. 내가 그냥 남편이 나가서 사회생활이다 바깥 생활이다 하고 내깔려 두면은 모르는 거야. 이 남편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건지 능력 없이 일만 벌리는 건지 내가 모르는 거거든. 파악을 할 수가 없군요. 벌어진 다음에 아는 거지. 그러니까는 꼭 같이 나가서 일을 해라. 그리고 내가 이거 상담을 하면서 많이 본 건데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서 남편이 잘하겠지 이렇게 믿고 놔두잖아요. 네. 잘 못 돼도 문제지만은 잘 되면 바람 난다. 어머. 돈 벌면 바로 나는 거구나. 남편 바람 나는 시점이 망하다가 좀 성공했을 때 그때 이렇게 대고 돈 맛을 좀 보면서 여자들이 붙어요. 와. 그리고 차 바꿨을 때 요거는 내가 팁을 주는 건데 차 바꿨을 때 남편이 갑자기 차를 바꾼다. 멀쩡한 차를 바꾼다. 외제차로 바꿨다? 그때 조심해야 돼. 누가 하나 있는 거야? 있는 게 아니고 그 바꾼 다음에 만들더라고요. 바꾸면 여자가 붙더라고요. 옆에 태울려를 만드는 거야. 그치. 어머. 생기더라고. 어쨌든 그러니까 꼭 나 사업하는 남편, 사업하는 어머. 남편 이렇게 붙어있어요. 이렇게 경비라도 봐야 돼. 알았죠? 네. 두 번째, 재산을 그냥 아내 명의로 할 것. 그럼 그거 해주나요 남편들이? 안 해준다 그러면 이혼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라도 강하게라도 나가서 하더라도 막 이혼불사로. 집만 절대 내 명의로 막 이렇게? 그치. 집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. 진짜 전세금이라도 맞아. 지켜야 될 거 아니야. 맞네. 뭐 지하 새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. 맞네. 네.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내의 경우 네. 같이 가가지고 뭘 못할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내분이 이미 하는 일이 있으면은 이거를 더 꽉 잡아야 돼요. 남편이 돈 좀 초반에 좀 벌어준다고 일 그만두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. 그리고 게다가 특히 사업병 걸린 사람들은 내가 모아놓으면 털어놓고 모아놓으면 털어먹고 하니까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내분들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. 아니 내가 모아봤자 내 새끼들만 고생하고 어차피 다 털어와가지고 망하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. 내 새끼들 집에서 애 나봐야겠다. 차라리 집에서 애 나보고 하지. 내가 열심히 벌어봤자 어. 너희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지, 막 그렇지.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포기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. 맞벌이 하면서 남편 모르게 뒷주머니 차야 되는 거죠. 몇 개월 생활비 정도는 모아야 되는 거지. 그리고 세 번째, 특히 친정 식구들 돈 절대 끌어쓰지 말고 보증, 대출 이런 거 친정 식구들까지 절대 끌어들이지 말 거. 그 끌어들이는 순간 내가 이혼하기 싫어도 친정 식구들이 이혼시켜. 그럴 수도 있어. 그러면 난 친정도는 그래도 안 건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. 아니 그래야 이혼을 해도 친정 가서 빌붙더라도 좀 덜 미안할 거 아니야. 친정 아까 그 친구 언니도 그렇잖아. 맞아요. 친정만까지 다 털어먹고서는 이혼하고 애 데리고 친정 들어오면은 그게 뭐야. 단체로 우울증 왔다 그랬어요 그때. 그럴만도 하다. 배신감에. 참 사업이라는 게 뭔지 다들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진짜 쫄딱 망하는 게 사업이죠 뭐. 그죠?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.
돈 문제가 곧 가족 문제입니다. 돈 문제, 가족 문제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? 가족 문제 해결법 카페로 가야 되죠. 그렇죠. 가족 문제 해결법 카페에 가시면 온갖 문제들이 너무 많아.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나누고 공감도 하시고 또 어디 가서 사업병 내 남편 사업병 걸린 것 같다 얘기도 못해요. 창피해. 우리 여기 사업병 얘기 많이 해보자고요. 많이 해봐요. 네, 여러분 안녕. 다음 시간에 만나요.